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이튿날인 오늘 시민들은 출퇴근이나 호기심 때문에 3호선에 올랐지만 탑승객 수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어제 개통한 도시철도 3호선이 승객 수 부족에 따른 적자 운영이 예상되면서 올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와 공적연금 계약 반대 등을 이유로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역 민노총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소비자들이 안경을 고를 때 디자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역 안경업계도 디자인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어제 개통했는데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통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구 시민들의 생활에 벌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출근길은 한층 여유로워졌고 시장 주변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3호선 개통 후 달라진 모습,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호선 개통 뒤 맞는 첫 아침, 출근을 나서는 시민들이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차 안 좌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출근 시간 좀 더 많아지고 배차 시간도 짧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적으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 3호선을 이용한 시민은 모두 7,000명 정도였습니다. 명덕역에서 이제 1호선을 갈아타고 이제 대명동 사무실까지 가게 되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저기 순환도로로 해서 차가 좀 막혔을 텐데 이렇게 가면은 시간적으로 많이 좀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3호선이 개통하면서 환승역이 된 명덕역과 신남역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승 효과로 1호선은 지난주보다 6.5%, 2호선은 3.6% 승객이 늘었습니다. 대구의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은 평일인데도 쇼핑을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대부분 3호선을 타고 서문시장을 찾은 손님들입니다. 차 가지고 오니까 주차하기가 힘들었는데요. 3호선 생기고 너무 좋아요. 그래가 이제 3호선 애기 태워주려고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어제 오늘 수송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 서문시장역으로 시장 상인들은 3호선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 입구에 내리니까 그 점이 좋아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왕래되면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겠죠. 기대합니다. 한편 전체 이용 승객은 낮부터 운행한 어제가 5만 9천 명, 오늘도 낮 시간대까지 3만여 명으로 예상대로 손익분기점인 14만 명에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도시철도 3호선 이용객이 역에 따라 일부 붐비기는 했지만 전체 승객 수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3호선도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하고 시내버스 재정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구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요금 200원, 시내버스 요금 150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부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 사정은 어떨까? 대구 도시철도 1, 2호선의 운영 적자는 지난해 기준 990억 원으로 대구시가 전액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승객 1명당 운송 원가는 2,153원이었지만 실제 운송 수익은 682원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다 3호선도 연간 최대 100억 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서울은 거리 비례제, 또 그다음에 대전하고 부산은 이동 구간제 1, 2 구간제를 하는데 우리가 요금도 제일 낮죠. 1,100원. 우리도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대구 시내버스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06년 성인 현금 기준 900원이던 대구 시내버스 요금은 준공영제 이후 9년 동안 단 2차례 올라 1,200원이 됐습니다. 그 사이 인건비와 운송 원가는 60% 넘게 올라 대구시의 재정 지원금은 130% 폭증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업계는 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70원은 올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재차 이제 요금 인상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시가 늘 예정입니다. 요금 인상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재정 부담이거든요. 대구시가 이제 재정 부담을 더 제대로 두고 있다. 대구시도 3호선 개통과
버스 준공영제 개혁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 요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한 해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예산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합쳐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면 대구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에 앞서 대구시가 얼마나 자구 노력을 했는지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외국에서 사업 목적이나 레저용으로 소형 제트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달부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천에 기반을 둔 항공사가 에어 리무진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 스타항공이 도입한 소형 제트기입니다. 다음 달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기체 점검과 시험 비행이 한창입니다. 활주로를 빠르게 질주해 가볍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아래로 구름바다가 펼쳐지고 거대한 설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행기는 승무원 2명과 승객 6명을 태울 수 있는 8인승으로 한 번에 3,000km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스타항공 측은 상업 운항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대구공항을 거점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체와 중국 관광객이 주 수요층으로 예상됩니다. 소형 제트기를 자가용 비행기 개념으로 운항하는 상업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작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을 인바운드하는 여행사라든가 호텔 또는 여러 관련 기관에서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요는 확보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타항공은 50인승 규모의 여객 항공기 2대도 도입해 저가 항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대형기 위주의 우리 항공시장 틈새를 노린 민간 항공사의 진출로 서비스가 다양하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오늘 대구에서 제4차 임시회를 열고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하도록 한 광역의회 전문위원 정수 조정 건의안과 지방의원 국내외 여행비 제도 개선 건의안 등 2건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광주 송정에서 목포 노선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지방 분권 운동의 모태 역할을 한 한국지역사회학회가 오늘 경북대학교에서 분권적 전환과 지역 창조를 주제로 춘계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학술 대회는 엄창옥 대구사회연구소장을 비롯해 영호남 지역 대학 교수와 대구 경북 연구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지방 분권형 개헌의 기본 구상과 헌법 개정의 방향, 헌법에서 지방자치의 재정적 보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반대 등 4대 요구안을 내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지역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시위대가 범원의 거리를 점거하면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물대포가 등장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추산 2,300명, 주최 측 추산 4,500명의 노동자가 일터 대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공적연금 개혁 반대 등 4개의 요구안을 내걸었습니다.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또 다음 달에는 해고에 관련돼서 해고 요건 완화에 관련된 행정 지침을 내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반월당과 수성교 둔치, 상공회의소 앞 등 7곳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이들은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를 목표로 거리 행진을 했지만 범원의 거리에서 시위대가 멈추면서 4방향 모두 교통이 통제됐고 이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물표를 사용하여 부득이 강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경찰 중단하십시오. 도발을 중단하십시오.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분사했고 흥분한 시위대와 마찰을 빚으면서 경찰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 물대포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오늘 집회 주최 측 검거 전담반을 편성했습니다. 내일은 공무원 연금 계약 저지 범국민 대회가
모레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기념 행사가 이어지고 오는 29일에는 경북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한국노총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 말이나 6월 초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노총까지 총파업에 들어간다면 정리해고와 변형 근로제가 도입된 지난 1997년 이후 18년 만의 양대 노총 동시 파업으로 기록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도 내 270여 개 마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 경상북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에 부응하고 전기를 판매해 농해 소득을 올리도록 마을 단위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우선 30개 마을에 4메가와트의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앞으로 5년 동안 270개 마을로 사업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조례 제정을 통해 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기금을 설치하고 연리 1%로 시설비도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또 신재생에너지 확산도 되고 한수원하고 직접 협력해서 현장 마을에 좀 생동감 있는 그런 햇살 에너지 농사 사업으로 보급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수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가장 중요한 수익 구조인 REC,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우선 구매해 사업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OU 체결을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할 겁니다. 햇살 에너지 농사 이런 거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 이런 게 필요한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태양광 발전소 수익은 대략 투자 대비 10에서 15%. 경상북도는 300평 부지에 100kW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월 300만 원 안팎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4분쯤 포항시 남구 동남쪽 33km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의 규모가 작아 인근 지역 주민들도 진동을 느끼지 못할 정도여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1일에도 이 부근 해역에서는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일주일 새 2차례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안경이나 선글라스 고를 때 주로 어떤 걸 보십니까? 기능보다는 디자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면서 지역 안경업계도 소재보다 디자인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 안경 생산업체들이 새로 출시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론칭쇼. 안경테는 플라스틱과 금속이 섞인 이른바 빈티지 스타일과 색상이 다양한 것들이 유행하고 있고, 알은 거울처럼 비치는 미러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이 강조되는 선글라스는 물론 의료용으로 쓰이는 안경들조차 디자인을 먼저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색상 쪽에 솔직히 기능은 잘 모르니까 디자인이랑 색상 쪽을 주로 보고 있죠. 대구에서 30년 이상 안경테를 만들어 오고 있는 이 업체는 요즘 디자인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패션 경향까지 분석해가며 안경테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패션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콜라보레이션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패션 동향에 따라서 컬러라든지 소재 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디자인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지역 안경업계는 특수 소재의 안경테로 세계 시장을 휩쓸었는데 중국 업계가 바짝 추격하고 있어 디자인 개발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기능이나 디자인보다는 브랜드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다소 약한 지역 안경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4.29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고령 군의원을 뽑는 나선거구에서도 오늘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이달 29일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 고령군 나선거구의 사전투표소는 성산면과 다산면, 계진면, 우곡면 등 4곳에 설치돼 내일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구 지역 전문대의 올해 신입생 등록률은 98.6%, 경북 지역은 96.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는 대구 98.9%, 경북 92.3%로 해마다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전문대들이 기업 맞춤형 과정을 개설하는 등 취업에 유리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시사톡톡은 도시 재생의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패널들은 그동안의 도시개발이 철거 방식의 정비 사업으로 일관해 지역사회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앞으로 도시재생은 공동체와 인간다운 삶, 소통과 환경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건설협회는 오늘 인터불고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주식회사 서한 조종수 대표이사를 제14대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으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협회는 당초 투표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조 대표와 함께 출마한 구자윤 현 회장이 경선을 포기함에 따라 조 대표가 합의 추대됐습니다. 2015 세계 유교문화축전 캠핑축제가 오늘부터 26일까지 안동시 남후면 하하 그린파크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안동시 캠핑축제는 딸기 따기와 하회탈 만들기 체험, 통기타 공연과 캠프파이어, 그리고 캠핑과 아웃도어 장비 전시, 역사 상식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원룸 건물 주인들로부터 억대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4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원룸 관리대행업자인 장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원룸 건물 주인 61살 장모 씨 등 8명에게 위조한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준 뒤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며 임대보증금 9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대구시 동구의 한 주택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집주인이 들어오자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42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27차례에 걸쳐 현금 등 1,7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을 사칭해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67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47살 한모 씨에게 자신을 대구의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라며 학교 이전터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학교 건축공사 도급을 주겠다며 1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 사이 대부분 학교에서 휴일을 포함해 닷새가량 단기 방학을 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